4편 재산보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 이제 질병보험 한번 좀 다루고요. 마지막에 간병보험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1편에서는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과 달리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되고 어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 정액 보상되는 거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온 상해보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노후실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저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상해보험에서 다뤘던 실손의료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65세 이상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 노후실손이라고 했고 병든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일반은 하나 플러스 셋, 그 다음에 노후는 하나 플러스 둘, 그 다음에 유병력자는 하나 플러스 0. 특약이라고 하는 숫자가 3개, 2개, 빵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보험료는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은 다 1년마다 갱신하는데 우리가 노후나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일반보다는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3년 후 재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후 재가입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5년 후 재가입이나 15년 재가입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단지 노후 실손의 보장 한도는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이고 나머지는 5천만 원 한도다. 요거 기억하셨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유병력자는 급여나 비급여가 동일한 30%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나시죠?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외래만 보상하고 처방 조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죠? 요게 하나 특이한 거였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래만 보상한다. 유병력자는 외래 처방 조제 다 보상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보장 한도가 회당 100만 원 한도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만 100만 원 한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에서 살폈던 겁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후 실손 의료보험 이제 우리 가입심사할 때 우리 뭐 기억했습니까?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1년 가입심사 요건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셨죠? 1년 가입심사 요건이 없다. 그 대신에 일반 노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의 약물, 수면제, 진통제 상시 복용 여부를 심사한다. 최근 3개월간 이런 수면제나 진통제 상시 복용 여부를 심사하는 거 일반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심사하는 그런 가입 조건이 없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암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요건 중에 일반 노후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어떤 약물 상시 복용 여부를 심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일반 노후.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에 가입 심사 요건은 별도로 없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상해보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 외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1 플러스 3, 1 플러스 2, 1 플러스 0. 그죠? 유병력자만 특약이 없고 노후는 특약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품 구조, 가입하는 구조가 노후나 유병력자만 3년 재가입이다. 그죠? 3년 재가입이다. 그 다음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이 30%로 일괄적이고 급여나 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같이 기억하시고 보장 한도가 노후만 입통원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 한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병력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래에만 보상해주고 처방조제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노후 같은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 한도는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의료비에서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해준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우리 아까 심사 요건 중에는 노후나 일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에 습관성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 우리가 상시 복용하는 여부를 검사한다. 최근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에 심사하는 요건은 없다. 최근 1년 내 심사하는 요건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기억하는 거죠.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앞에서도 나오니까 상해에서도 나오고 동일하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신체 같은 경우는 3일 그죠?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만약에 이 기간이 초과되면은 여러분들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약관 대출 이율로 더해서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뭐를요?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정 보험금의 가지급금으로 50%를 지급할 수 있다. 뭐의 50%냐면 추정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험금으로 받아야 되려고 추정되고 있는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3영업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약관대출 이율로 이자,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영업일 이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재산이나 화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7일 이내에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재산 같은 경우에 재산이나 화재, 배상 책임이나 우리가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질병이나 상해 질병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부 다 며칠이라고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그런 내용들 한 3가지 정도 다뤄볼 거, 3가지인가요? 4가지. 우리 암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그 다음에 치아보험,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진단 확정이 되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은 면책기간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 암도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거니까 당연히 면책기간을 둡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다 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확정이 되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면책기간인 90일 이후에 확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은 특약을 가입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뭐 진단금이나 진단비 일회에 대해서 정액으로 보상해주고 입원급여금도 보상해주고 또 수술비도 보상해주고 뭐 이런 것들 요양비까지도 보상해주는 게 우리가 암보험이 되겠습니다. 정액의 종류에는 우리 정액으로 암진단 급여금 1회 한해서 지급하고 입원 급여금도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는 요 빨간 게 나옵니다.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시 지급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상해 줍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그냥 암보험 하시면 언제까지 보장해 주냐면 만기가 돼도 회당 최고 한도일까지는 보상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수술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 요양 목적의 입원 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지급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우리가 약관을 잘 살펴보면은 그 치료를 위한 합병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상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병증이나 요양 목적에 대해서는 암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암수술급여금이나 암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암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해 있어야만이 지급하는 거예요.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급해주지 않고요. 당연히 보장 개시일 전에 암의 진단 확정 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개시일 전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기 전에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명적인 질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아주 중대한이란 뜻인데 크리티컬 우리 질병이라고 하는 일리스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그런 CI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 보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질병보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보험도
암보험은 CI 보험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암보험은 암보험이라고 하는데 암보험보다 더 중대한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뇌졸중, 심근경색에 그러니까 아주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해서 CI 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대한 수술이나 중대한 화상, 부식 이런 거 다 보상해 줍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자녀 수명이 앞으로 살 날이 시한부 생명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치명적 질병 발생 시에는 사망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뭐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시켜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0%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CI 보험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중대한 화상 부식도 보상한다. 요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보험의 어떤 자녀 수명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의 50%,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1번 0에서 15세 대상이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나 뭐 어린이 보험은 사망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급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망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의 질병상의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혹시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뭐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거에 차에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0에서 15세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 태아 가입에 대해서는 태아가 법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피보험자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원래 태아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출생을 조건으로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가입하는 겁니다. 임신 후에 가입하는 겁니다. 임신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임신 후에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태아 가입 특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신하기 전, 임신 사실을 알기 전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아는 피보험자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태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보험과 태아 관련 보험 특약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15세, 그 다음에 태아는 피보험 자격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신 전에 우리가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보험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0에서 75세, 70세가 아니고요. 0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당연히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이니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 요 사이에 치아 질환이 걸리면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질병보험은 다 있습니다. 면책과 감액 기간이 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철. 우리가 이 같은 거 치료받으실 때 거기에 우리가 말 그대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는 보철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임플란트 또 브릿지 요게 뭐에 해당한다? 보철에 해당한다. 임플란트, 틀니, 그 다음에 브릿지 요게 뭐에 해당한다고요? 보철에 해당한다. 우리 보존 치료가 아니고 보철에 해당한다. 보철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이것은 보철에 해당한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치아보험에서는 0에서 75세까지 가능하고 면책기간하고 감액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철 치료에는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간병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간병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동 불능 또는 인식 불능되는 어떤 요양 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 그걸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뭐 장기 간병보험에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 치매 상태로 인해서 진단이 확정되고 간병 비용은 연금이나 일시금 둘 다 가능합니다. 연금, 일시금 둘 다 가능하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 보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호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장기 간병보험 또는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장기 간병보험은 연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니까 1번 하나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 우리가 노인 질병 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선진화가 되거나 뭐 어떤 그 보험 범죄가 증가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노인 장기 보험,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진화 또는 뭐 우리가 의료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료비가 부담되고 또 간병의 공백이 발생되고 우리가 오래 살고 노인 질병이 증가하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예,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그러면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 필요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요거에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양급여,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공적 장기 간병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1급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급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합니다. 일부. 그래서 보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지급, 매월 연금형으로 매월 지급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아서 1에서 4등급 안에 있어야 우리가 요양급여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세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시형 매월 지급형. 그러니까 간병보험은 꼭 연금으로만 지급해야 된다, 일시금으로만 지급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의사가 그런 요양 등급을 설정하죠. 그런 요양 등급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CDR 척도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DR 척도가 뭐 3에서 4, 뭐 이 등급에 따라서 중증, 치매 또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요양 등급을 할 때 치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할 때 그런 의사가 치매 결정을 해주는, 치매 의사가 결정해주는 그런 등급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지급 등급은 1에서 4등급까지 우리가 이제 지급하고 5등급까지 지급하고 6등급은 여기는 45점 미만은 우리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치매 환자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1, 2등급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중증 요양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매 간병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이 주로 중증 치매에 걸린 분이죠. 그래서 요양이 필요한 거니까 진단 확정되고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됩니다. 90일 이상 지속이 돼서 우리가 확정된 다음에 계속돼야 우리가 치매로 인정을 하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로도 해주고 우리가 매월 지급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확정되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을 해야 되고 경증 치매의 경우는 당연히 낮은 거니까 우리가 중증 치매보다는 보험금이 낮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말장난으로 경증 치매 보장의 진단보험금은 중증 치매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주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같은 경우는 요양 등급 1, 2등급이나 CDR 척도가 우리 3에서 5점, 경증 같은 경우는 3에서 4등급이고 CDR 1, 2점 정도 되는 겁니다. CDR 척도라고 하는 것은 치매 의사가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해당상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 미지급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그죠? 5년 동안 안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건 보상해주지 않는데 5년 이후에 되면 완치가 됐다 생각해서 우리가 보상해준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간병비에 대해서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간병보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간병보험을 고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증 우리가 간병 보상을 받는 등급 1, 2등급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책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지막에 다뤄볼 거고요.
보험 대리인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인 청구인 제도는 이런 계약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가입 후 보험사고로 인한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우리 치매에 걸리면은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보험회사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청약할 때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정 방법은 당연히 보험사에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 가입 시 또는 유지 중에 여러분들이 멀쩡한 그런 계약자가 그런 충분히 의사 능력이 있는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험 대리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계약자 이꼬르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같은 자기 계약인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계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거 면책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보면 간병보험을 고르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아니면은 간병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내용 그런 경우가 뭐냐, 손해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안 되고, 그죠? 계피수의 고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무력 행사 이런 경우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성 약품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보조 장구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상해주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 능력이 없죠. 심신 상실 상태라고 하는 경우는 보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나온 상해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 동일한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질병보험은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재성이 인정되고 우리가 어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기간이나 또는 어떤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대기기간을 90일 설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그런 질병보험에는 암보험, 그 다음에 CI, 중대질병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보험 있죠. 어린이 보험은 0에서 1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태아보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는 피보험자의 그런 자격 가능은 안 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는 안 되고 알고 난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치아보험 대표적인 그런 질병보험 중에 하나인 치아보험은 0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치아보험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철 치료라고 하는 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는 보철 치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간병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그런 알코올성, 습관성 약품 중독에 의한 그런 간병에 대해서는, 그런 치매나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금 대리인 청구 제도는 우리가 가입 초기나 유지 중에 할 수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만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보험금 대리인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4편 다뤄봤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1편, 제가 오늘 설명드린 1편, 3편까지의 상해보험까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마지막 4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